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영상을 다 찍었었는데, 마이크를 안 하고 찍어가지고, 야, 진짜 이런 실수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따뜻했죠. 이게 내일은 입동인데, 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참 걱정입니다. 아니 10월은 뭐 엄청나게 춥더니 또 11월에 들어오니까 날씨가 왜 이렇게 요지경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뭐 이것만 걱정이겠습니까? 지금 뭐 요소수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지금 트럭 기사님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 코로나19가 이제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공급난에 휩싸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그 유럽은 천연가스 대란이 일어났고, 참, 게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확장되고 있죠.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은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있고, 그 책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실은 어제 그 뉴스 브리핑 할 때 다 못다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시 이제 조금 좀 제가 추스려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한화솔루션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그것도 태양광 제조 전문 업체죠. 그래서 하나그룹 계열사의 그 한화솔루션이 이번에 그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태양광 패널을 제조를 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연간 약 300만 톤 이상이 지금 배출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2050년까지 전량 이제 감축하겠다. 라고 발표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석유, 석탄을 안 떼면은 어떤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사용할 건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전략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요, 이 하나솔루션 산하에 한화큐셀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 한화큐셀이 그 태양광 전지, 고효율 태양광 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을 하겠다.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통해서 이걸 활용해서 전력 에너지를 얻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전의 기술이라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는 그 어떤 수소, 그린 수소, 그러니까 물을 전기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얻어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생산하겠다.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이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지난 6월인가에 그 하나그룹 산하의 그 하나임팩트라는 투자 회사가 미국의 그 PSM 이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토마센 에너지 회사를 인수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회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 특히 이제 수소 혼소 기술인데,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수소와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이제 이 전기 에너지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솔루션은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이제 100%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하나솔루션을 주목하게 된 계기가 올 8월 달인가 이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회사인 RES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때 그 외신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그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매각 대상으로 나온 그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회사는 이제 프랑스의 그 에너지 종합 회사, 그러니까 정말 규모가 큰 그 회사로서 알려진 토탈, 그리고 이제 뭐 독일의 무슨 유명한 회사들이 이게 다 눈독을 들이고 이제 그들이 인수를 할 거라고 예측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인수전에 뛰어든 이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과감하게 베팅을 해서 이 에너지 업체를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외신에서는 정말 결과가 예상 밖이다. 하나솔루션은 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에너지 기업을 인수를 통해서 어떤 그 글로벌의 어떤 그 좀 특히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뭔가 키메이커로 등장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평가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솔루션이 즉 이제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ESG 경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러한 어떤 방침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뉴스는요, 현대오일뱅크예요. 현대오일뱅크가요, 사실은 정유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덴마크의 할돌톱소라는 그런 회사랑 이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친환경 연료인 e퓨얼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환경 연료 전지인 e퓨얼은 어떤 도대체 내용을 가지고 있냐? 이 e퓨얼은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은 다음에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혼합해서 만든 신개념의 어떤 연료, 합성 연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석유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원유와 비슷한, 이게 약간 휘발유와 비슷한 그러한 성질을 구현해내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소를 할 때 이산화탄소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출을 하긴 하지만 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을 해서 반복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순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퓨얼은 근데 또 장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충전소를 만든다. 그러면 기존의 내연기관차 이제 충전소,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를 막 다 갈아엎고 새로운 무슨 전기차 충전소를 또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 e퓨얼은요, 기존의 주유소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e퓨얼이 개발이 되면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차로 완벽하게 다 바꾸지 않아도 그 연료를 사용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덜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오일뱅크 쪽에서 이 e퓨얼 개발에 사활을 걸겠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기존의 그 주유소 시장에 기존의 그 어떤 정유 사업을 했던 부분에서는 상당히 환영받을 만한 그런 뉴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연료가 개발이 되면 이거를 충전 인프라를 다 새롭게 깔지 않아도 이 연료만 넣어도 친환경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e퓨얼이 개발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뉴스는요, 두산 퓨어셀이에요. 제가 그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두산 퓨어셀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이 두산 퓨어셀이 SK에너지와 수소 충전형 연료전지를 개발하기로 MOU를 맺었다. 그리고 그걸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번 뉴스는 그 두산 퓨어셀이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두산 퓨어셀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기 그리고 수소, 열 이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트라이젠 연료 전지를 이제 공급을 하면 이제 SK 에너지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연료 전지에서 생산한 수소를 차량에 이제 일반 수소 차량에 이제 주입할 수 있도록 고순도로 이 뭐라 하죠? 정제를 한다는 거예요. 정제를 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정제를 할 수 있는 고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설계하고 이제 개발을 하는 걸 담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SK 에너지가 이제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정유 회사니까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하는 기술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을 그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수소 이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고순도로 정제하는 기술을 이제 설계하고 개발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특화된 기술을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시너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만나서 결국은 수소 충전도 하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를 새로운 전기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충전소 운영에서 이 수익성 제고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그래서 친환경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 그러니까 이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친환경 인프라를 보급하는데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뉴스는 TK 케미칼이에요. TK 케미칼은 제가 그 효성 TNC에 대해서 주목했을 때 알게 된 회사예요. 이 TK 케미칼이 사실은 그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섬유 원사를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여름인가 이 회사를 주목하면서 어떻게 플라스틱에서 섬유 원사를 뽑아내지? 그러니까 섬유 소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회사를 주목해서 보면서 나중에 한번 주식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TK 케미칼이 이번에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HMM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아웃도어 업체인 블랙야크 그리고 이제 그린랜드 프로덕트라는 회사와 이 5개 회사가 뭉쳐서 MOU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양 쓰레기 감축을 위해서 이 페트병, 버려진 페트병을 활용해서 또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그 자원순환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제 MOU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MOU에서 가장 핵심은 TK 케미칼이에요. 왜냐? 이 TK 케미칼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국산 페트병 재활용 프로세스를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은 친환경 섬유 소재로 이렇게 생산이 돼요. 그렇게 소재로 생산이 된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섬유가 페트병에서 친환경 섬유를 이제 뽑아내는 거를 TK 케미칼 기술로 하고 그러면 그 섬유 소재를 가져다가 블랙야크가 이제 이 배 선상에서 입는 의류들 있잖아요. 뭐 구명조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린앤 프로덕트가 이런 가방이나 뭐 이런 굿즈 여러 가지 소규모 이렇게 그 제품들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재활용해서 뭐 구명조끼나 또 안전조끼나 방한복들을 만들어서 이 취약계층에 그걸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이렇게 버려진 것들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핵심은 TK 케미칼의 기술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TK 케미칼은 이 기술을 갖기 위해서 수년간 많은 연구 개발 끝에 이 기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TK 케미칼의 이 페트병 소재로서 섬유 원사를 뽑아내고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 어떤 그 생산 공정을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ESG 경영, 이 인천항만공사나 또 이제 블랙야크는 제가 지난주인가요? 블랙야크가 SDGBI
그러니까 지속가능 개발 평가 지수, ESG 평가 지수, 글로벌 ESG 평가 지수에서 A등급을 받았거든요.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블랙야크와 일동제약을 제가 SDGBI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ESG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그 사례로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우리나라 패션 업체에서 이 블랙야크가 이 ESG 경영, 특히 이렇게 MOU를 맺을 때도 다른 아웃도어 업체보다는 블랙야크가 탁 먼저 치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ESG 경영에서 이렇게 이렇게 치고 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각 섹터별로 이렇게 그 화학이면 화학, 패션이면 패션, 뭐 식품이면 식품, 각 분야별로 ESG 경영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막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뭐 직접 이렇게 자원을 캐가지고 와서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 원자재 가격을 지불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와 이미 버려진 거를 재활용해서 그것으로부터 원료를 삼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 이 가운데 어떤 게 더 원가가 더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매출과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가 절감의 차원에서 이 재활용되는 제품을, 이 새로운 어떤 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 재활용된 그런 원료,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업사이클링 시키는 그러한 업체들이 앞으로 크게 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다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왜 재활용 업사이클링 업체가 뜰 수밖에 없느냐. 그 이산화탄소도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온실가스의 주범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분리시켜서 그거를 또 포집해서 또 판매를 하잖아요. 이게 다 재활용이거든요. 가스도 재활용하고, 이산화탄소도 재활용하고, 이렇게 이제 버려지는 것들, 이 페트병 같은 것도 다 재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 이것이 앞으로 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ESG 투자를 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ESG 투자를 앞으로 그 자산운용사나 공적기금에서 ESG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전 세계 흐름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자산운용사 1위인 그 블랙록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는 매년 ESG 평가 지표를 공시해라, 정보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 많은 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째는요. SK텔레콤이에요. SK텔레콤이 AI 기술을 도입해서요. 서울 도심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줄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서울시와 그 재단법인 행복 커넥트라는 곳에서 이제 이 다회용 컵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서울시청 인근에 그러한 이제 뭐 시청역, 광화문역, 뭐 을지로 입구역, 뭐 이런 그 근처에 커피 전문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사용하고 그거를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다회용 컵 반납기를 이제 이거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한 20여 곳에서 이제 이 다회용 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먹고, 음료 다 먹고, 이제 그 무인 반납기에 이제 그 다회용기를 넣잖아요. 반납을 하면은 AI 기술이 그거를 분석을 한대요. 분석을 다 해서, 이게 그 지정된 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분석한 다음에 보증금을 1,000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네. 6번째 뉴스는요. 그 한썸 NK라는 회사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캐주얼 브랜드 엔듀라는 그런 이제 그 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한썸 NK의 엔듀가 이 버려진 페트병을 활용해서
이 새 옷으로 새롭게 이제 업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이번에 친환경 아이템으로 리그린이라는 제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정말 버려진 페트병으로 활용한 그 리그린이라는 그 아이템은요, 이제 뭐 리사이클, 그러니까 재활용된 원사를 활용한 건데, 이제 그걸로 후드 점퍼, 그 다음에 가디건, 그 다음에 트리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이게 좀, 그리고 이제 가치 소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비자들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이러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한번 입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좀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제가 내일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